방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애인이 하나씩 생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단조롭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쾌는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3년 동안 존경했던 사람을 찾아가 연애를 시작할 기회를 잡았고 어떻게 하면 경력을 쌓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짜 연애를 했고 그의 손으로 제 입을 가리도록 유혹했습니다. 그의 입은 멀리서 웃으려고 치켜 올라갔고 방황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을 잡는 것이 연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셨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르쳐야 하는 군사 고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첫날 어디 보자. 당신이 다른 사람을 쫓는 건지 아니면 저를 쫓는 건지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토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차가운 휴대폰 화면이 제 얼굴에 직접 닿기 전까지는요. 나무 뿌리에 꽃이 핀 룸메이트의 줄은 그저 흥분한 듯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키엣이 오늘 저에게 물었고 그녀는 제가 가야 할지 말지 물었습니다. 저는 얼굴에서 휴대폰을 닫고 눈을 뜨려고 했지만 화면이 깨졌습니다. 거기 있는 메시지는 꽃 파는 사람의 소문난 남자친구에게서 온 것이었고 내일은 내 동생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꽃 파는 사람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지도교수가 잠들었습니다. 내일 그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끼엣이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도교수가 아직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맙소사. 거의 다 왔어요. 너무 흥분해서 발을 구르며 나로 가득 차 명트 진장 가야 할까요? 눈을 비비고 약간의 사랑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랑 연구는 사랑의 지도교수인 나의 지휘 아래 방 전체가 이미 외쳤습니다. 나만 4년 동안 당신과 함께했다는 사실에 너무 흥분했고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나로 말하자면 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지는 것을 좋아하지만 내 친구가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멍청한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인 후 가서 뭐 좀 먹어. 사람들은 놀이터에 가는 것이 매우 슬퍼요. 군사 고문에게 물었더니 우리가 놀러 나갔다고 지루하다고 하더군요. 차가운 숨을 들이쉬자 5개의 물건이 침대로 떨어졌고 졸음은 사라졌습니다. 삼촌을 3년째 사랑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동창생들처럼 설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자칭 연애 전문가인 제가 어떻게 영원히 문 밖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군사 고문은 직접 내려와 문을 막고 제 손에 판자 반쪽을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삼촌 옆 액자를 열고 아직 거기 계세요. 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직후 그림자 위에 3년 동안의 연애라는 액자의 새로운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언론계였습니다. 눈을 크게 떴는데 눈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저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 짝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의 룸메이트를 좋아해요. 제 군사 고문인 분들만 주세요. 저는 그들에게 드릴게요. 나는 숨을 쉬며 기다렸다. 마치 솟구쳐 나올 듯 보랏빛이었다. 마치 올해의 검은 잉크가 아직 촉촉하지 않을 때까지 큐스틱이 너무 노출되어 있었거나 향이 덜 달았는지 30분이 지나자 가슴속에 불꽃이 서서히 식어갔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열어보니 바닥에 삼촌 유혹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요아, 더울 때 싸우겠다. 직접 만나서 더 이야기하자. 달려가 보니 삼촌 유혹은 이미 왕좌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노예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이미 발치의 자갈 위에 얹혀 있었다. 눈썹과 머리카락은 넝마로 뒤덮여 날카로운 얼굴을 드러냈다. 만약 북동부 회의 때였다면 사람들이 그에게 과일을 던졌을 것이다. 삼촌 유혹, 나 여기 있어 라고 외쳤다. 그는 멈춰서서 두옹투 언론계를 바라보았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가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줄 알았다. 유혹하는 삼촌은 2초 동안 나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고개는 잊을 수 없어 라고 말했다. 네, 얼굴에 공을 똑바로 던져.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넌 잊겠지만 난 잊을 수 없어. 그는 나를 바라보며 거짓말 먼저 첫 학기. 기본 수업 끝에서 고급 소통 3학년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내 미소는 곧바로 얼음을 받았다. VT기 삼촌의 상품을 소개하는 모습이었다. 고급 소통의 한 방울이 눈에 띄었다. 그는 바람을 배우는 유형이지만 내성적인 내 수업에 도전해 보라고 권유받았다. 그의 모습 앞에서 굼든 여자친구들이 꽤 있었지만 V 혹은 여전히 아침의 교무 담당자. 거짓말.
학생이 자신의 질문에 대한 책임을 질 때까지 게시했다. 삼촌의 상품은 낯선 사람, 특히 여자를 추가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직원이 있는데 그는 그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올라갔다. 앞줄에 앉은 여자들은 즉시 내려갔다. 교실 맨 뒤에 앉아있던 하찮은 여자애가 갑자기 천둥처럼 내 옆에서 달려와 내 뺨을 쓸어주었다. 비극은 내 발밑에 누군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두 손은 삼촌 바지에 바짝 붙어 있었다. 바람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서 펭귄이 감싼 진주가 거기 진주인지 앞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다시 모든 것을 다 훑어보았다. 나는 손으로 뺨을 쓸어주며 고귀한 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사과했다. 그리고 지그재그로 그가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길 기도했다. 하지만 장점도 있었다. 내 수학 성적은 계속 올랐고 항상 강한 구리보물이 있었다. 나는 혼자 밥을 먹다가 많은 사람들이 삼촌의 물건이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뜻밖에도 삼촌은 친구를 사귀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바람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반대로 말했다. 모든 것이 잘 풀렸다고 생각했다. 삼촌의 물건은 잠시 부서졌지만 사이북은 버려졌다. 돌아서서 달려가며 손짓했다. 제 죄가 심각하다는 걸 알겠으니 식사에 초대할게요. 저한테 물을 주세요. 식당은 본당밖에 있지 않아요. 그 식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해요. 아무리 밝더라도 작은 개인실이 있고 사람들이 인사하는 분위기가 가득해요. 삼촌은 걸음을 멈추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재빨리 말했다. 사람들이 많아서 혼자 앉아있으면 사다리를 즐길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작은 방에 앉아있는 삼촌은 다시 자리를 잡으려 애썼어요. 나는 그에게 메뉴를 건넸고 그는 주문한 것을 좋아했다. 그는 각 페이지를 넘기며 마을 사람들의 긴 손가락을 다시 예약했다. 마른 바닥은 토끼였다. 나무 두 그루가 많고 나무들이 많이 가는데 셔츠를 입고 대답했다. 웨이터는 힘이 세니 더 많은 요리를 주문해야 한다. 나는 삼촌의 물건을 내가 채질했지만 삼촌의 손은 계절에 따라 나무를 훑었다. 나무를 알고 강인한 삶을 살면서 차의 고수를 먹나요? 나는 다시 물었다. 아니, 형님. 차의 고수 먹지 마세요. 이건 안 좋아요. 나중에 마른 맛이 통일되어야 하니까 차의 고수를 사지 않아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됩니다. 주인에게 차의 고수는 따로 접시에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기름기가 적고 향긋한 차의 고수 한 조각이 정말 맛있고 눈도 좋아해요. 삼촌네 음식은 좀 강한데 왜 내 취향을 기억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해석하고 재빨리 작은 노트를 치우고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는 내 전략가였습니다. 물론 그를 기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를 적고 또 적고 둘도 적었습니다. 그는 어리석게 웃으며 깊은 눈으로 세상의 해결책이 내 방에 있는 누군가처럼 그녀를 도왔다고 은밀히 말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그의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며 기억하려고 돈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방에는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 2명은 이미 부부였습니다. 또 누구였을까요? 하리유. 네. 나는 마늘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여자였다. 그 남자가 나보다 키가 크더라도 그 여자였다. 나는 곧바로 당연히 그 여자다라고 대답했다. 그가 나를 쳐다봤는데 그럼 뭘 주길 바라는 거지? 세상에서 온 거지? 서양에 비하면 머리가 많지도 않잖아. 그 여자랑 추파를 던질 미끼를 줘. 필요하다면 가서 직접 보여줘야 해. 난 이성애자고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그 대가로 매일 나를 먹는 대가를 지불할게. 그리고 나랑 잠깐 놀아줄 수도 있어. 그 남자가 내 등에 기대고 널 쳐다본다고 해도 괜찮아. 하지만 내일은 잘 되고 가족 번호까지 적어둘 생각은 하지 마. 그와의 식사 이후 긴장과 제한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딘 것 같아. 감정이 생기기 전에 좋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 따뜻한 땅을 빌려 돈을 빌리는 전략을 써서 삼촌의 삶에 서서히 침투할 거야. 매일 간단한 문장을 강조합니다. 뭐 하고 있니? 삼촌이 때로는 빨리, 때로는 느리게 답장하지만 기기가 게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삼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맥락에만 관심이 있어서 좀 더 빙빙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람은 같은 처지입니다. 아니요, 각자 다른 게임을 합니다. 삼촌이 빨리 답장하면 상담사님, 오늘 아프세요? 라고 묻습니다. 느리게 답장하면 상담사님, 오늘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묻습니다.
보통 삼촌은 여자에게 누구를 청하는지 물어보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하세요.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이 데이트 신청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삼촌에게 허락을 구하고 거절하기 어려운 활동을 선택했습니다. 상담사님, 데이트를 하자고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가 지루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니면 저랑 먼저 가세요. 한번 해봅시다. 남자가 아주 빨리 답장했는데 데이트할 때 굳이 시험해봐야 합니까? 그녀가 항상 거기에 있어도 내가 돌아갔을 때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죠. 그녀가 데이트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다른 여자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전혀 사랑이 없어요. 남자가 플러팅을 해도 그는 멈출 거예요. 2분 후에 그는 또 하나를 보냈어요. 알았어요. 영화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텐덤 자전거를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남자가 자전거를 보더라도 그의 눈은 마치 웃는 것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저는 먼저 자전거를 타볼 나이가 되었고 그가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녀와 함께 갈 때 저는 더 이상 이런 유형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하늘은 높고 태양은 부드럽고 산은 뜨겁고 붉은 꽃은 뜨겁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바로 눈앞에 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그는 등을 굽히고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삼촌의 사람들이 줄지어 있지만 태양은 빛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까? 나는 서둘러 2바퀴를 쌓았고 가격은 단지 영혼의 모양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 도움은 너무 컸습니다. 나는 그를 다시 격려했고 그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매우 45도 각도일 뿐입니다. 남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입을 막고 그의 눈에는 주변 많은 사람들의 질투심이 재빨리 보였고 나는 삼촌과 함께 여유롭게 산으로 자전거를 탔습니다. 이 산은 내 학교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주말에는 많은 아름다운 학생들이 산을 타기 위해 여기에 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단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깊이 있고 과일을 보내기 쉬운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운이 좋습니다. 특히 삼촌의 줄과 같은 과일 종류. 꽃에 미인 여왕은 넘어지지 않고 기계를 바꿉니다. 그는 나를 보려고 돌아섰고 나는 눈이 먼 척하고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라오스는 한때 산의 3분의 1이었습니다. 나는 속도를 줄이고 거리를 넓히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몇 분 동안 그를 따라오다가 마침내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니 내가 뒤처진 것을 알아챘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더듬거리며 나를 훑어보았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입술을 삐죽 내밀고 무릎에 손을 얹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1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돌아서서 산을 내려갔다. 그러니 집에 가자. 나는 중국인들이 저항할 수 없는 4대 정치 시읒이 다딩즈의 첫 번째 순간이 온 줄 알았다. 승려가 즉시 멈추었지만 나는 손을 뻗어 나를 살짝 끌어당겼다. 소년의 영혼이 우리의 신성한 그물망을 가리켰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천천히 연주했지만 승려는 반쯤은 미소를 지으며 반쯤은 낯설어하는 표정을 지었다. 양자님, 당신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끔찍합니다. 내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화홍의 해가 생각난다. 어느 날 밤에 인터넷에 접속했는데 방이 이상했다. 그녀는 달려가 벽에 부딪혔는데 높이가 몇 미터나 되었다. 소년들은 여전히 따라잡지 못했다. 정말 훌륭한 탈출이었다. 나는 과거를 뻔뻔하게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달렸다. 그래, 쫓기는 삼촌이든 바깥 세상이든 나는 여전히 서툴렀다. 그날 수출시를 확인했을 때 나는 여전히 몇 년간 서양의학을 공부하며 바람처럼 빠르게 달렸다. 하늘 한가운데서 삼촌을 껴안았을 때 삼촌이 나를 알아볼 줄은 몰랐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삼촌이 나를 잡아당기지 않아도 괜찮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아직 함께 있다는 거야. 정신을 차리고 심호흡을 하고 다시 걸었다. 삼촌이 갑자기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나는 바로 이 산이 반으로 갈라지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나는 삼촌의 손을 잡았다. 삼촌은 크고 따뜻했고 내 손은 아주 작아서 삼촌의 손 안에 쏙 들어왔다. 그 손이 나를 꽉 잡아주는 생각만 해도 심장이 북처럼 쿵쾅거렸다. 발걸음도 훨씬 가벼워졌다. 이 여행은 정말 사람을 편안하고 여유롭게 만든다. 앞으로 이런 활동은 계획.
그리고 마스터 플랜을 통해 정기적인 테스트를 통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전화선에 오르자마자 손을 잡도록 노력하세요. 전화선에서 돌아온 후 저는 잠시 동안 노인을 일부러 무시했습니다. 그의 손이 너무 따뜻해서 한 번 만지면 다시 만지고 싶어지고 그 후로도 수없이 만지고 싶어졌지만 모든 것은 함께 해야 했고 너무 성급할 수 없었습니다. 옥심은 숨어야 했고 행동할 적절한 때가 없었고 기회는 항상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알람이 울렸고 저는 아직 멍한 상태에서 전화를 들었고 지휘관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노인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는지 그는 아직 잤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젯밤 12시 30분에 저에게 키스했고 저는 30분 동안 잠을 잤습니다. 후회의 물결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자정. 그것은 가장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격해져서 밤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삼촌은 새벽 1시에 아직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며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최고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바람은 잔잔해서 입술이 많이 떨리고 가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다가가 영화를 보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하리요. 무슨 영화 좋아해? 라고 물었습니다. 브렌치의 이름은 박쥐와 심해와 같습니다. 그는 배를 만나는 오후까지 젊은 군중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리우는 시와 광대를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가을은 싱그러워지고 낮에는 무리가 밤에는 향과 강황을 피우고 숨쉬기 전에 그는 그에게 예술적인 사랑 영화를 선사했는데 그의 진흙투성이 물질이 진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가렸지만 삼촌을 함께 가자고 초대한 이유는 이미 오늘 아침에 그를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영화를 볼 때 낯을 가리지 않고 이야기할 거리를 미리 알아내고 싶었어요. 두안이 바로 대답했어요. 그림 2장을 다 그렸을 때 그건 과정이에요. 아메리카노 2잔을 원했는데 모자란 1잔을 주었더니 받아. 손 좀 적셔. 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커피잔을 보더니 다시 웃었어요. 잠이 안 와서 커피는 싫어. 표정 안 바꾸면 이 커피는 그냥 음료일 뿐이야. 정말 잠이 안 오면 전화해. 자기 전에 말해줄게. 그가 반박할 틈도 없이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영화가 곧 시작될 참이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영화 보러 가는 거라니. 난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두한 삼촌은 의자를 몇 번이고 밀었고 그의 손가락이 바지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서로 따뜻하고 서로 따뜻했어요. 마치 그가 내 메시지를 타이핑하는 듯 갑자기 손님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정신을 차리려고 연달아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예술 장르였기에 잠시 지켜보던 달팽이들이 다른 남자에게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곁눈질했다. 화면에서 가장 밝은 빛이 번쩍이자 삼촌의 날카로운 옆모습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오늘 그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정말 영화를 보러 온 게 분명했다. 나는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때 영화에는 음식을 먹는 여자가 이미 문학 무대에 올라 깊은 말을 하고 자신을 이용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극단적이고 초월적인 예술 스타일이 나에게 딱 맞았고 나는 그것을 보며 설레었다. 봉 감독은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의 그림자가 나를 향해 기울어졌고 바람이 더 많이 움직였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키스하려던 것도 당연했다. 나는 천둥처럼 쿵쾅거리고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 삼촌이 말하면서도 내 손에 가볍게 바람을 불어넣었다.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장난치는 거야. 얼굴을 들고 앉아서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보는 건 충분히 좋아했어. 그럼 없애버릴게. 삼촌은 웃으며 목소리를 낮추고 억지로 참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나는 그를 끌어냈다. 밖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온갖 사람들로 북적였다. 서로 기대고 있는 커플들이 많았는데 보기만 해도 눈이 튀어나올 정도였다. 삼촌은 앞서 걸어가지만 손은 항상 바지 속에 있었고 손가락은 가장 활발했고 붉은 항문은 장난을 쳐서 생긴 게 분명했다. 위에서 삼촌이 자유롭게 풀린 손가락으로 내 손을 잡았던 장면이 떠올랐다.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쿵쾅거렸다. 나는 걸음을 줄이고 열 손가락을 꽉 쥐고 있던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는 정말로 손을 조금 뒤로 움직였다. 삼촌은 즉시 멈춰서서 꽉 잡은 손을 들어 올리며 이게 무슨 이치에 맞는 행동이냐 라고 화난 듯 웃었지만
나는 손을 놓고 그의 소매를 잡고 앞으로 끌어당겼다. 갑자기 소년의 손을 잡는 느낌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손을 쓰는지 보고 싶었다. 말해봐. 손을 써.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만 안경을 썼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미소 짓는 것 같았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스님은 입술을 핥았지만 살짝 잡는 것을 멈추고 시선을 돌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목젖도 위아래로 움직였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곧바로 책을 탁자 위에 콱 내려놓았다. 나는 꽃을 찾았고 그도 책을 내려놓고 의자를 뒤로 젖히고 세상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지 않지만 스님은 만나기가 어렵다. 리즈왕과 통비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은 사람답지 못하다. 강을 건너도록 돕는 사람들이 그물 한가운데 있는데 군사 고문이 필요하단 말인가. 신이시여. 가로등은 따스한 노란빛이고 두 손은 꽉 쥐고 그의 눈은 물기 없이 맑다. 그 느낌은 마치 겨울 난로에 구운 고구마 같고 식당에서 풍기는 진한 커피 냄새 같다. 하지만 스님은 얼음장처럼 한마디 했다. 사람들에게 차례로 써먹을 수 있을까? 가끔은 그가 내 목적을 간파하는 것 같다. 가끔은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군사 고문인 것 같다. 간단히 말해. 그는 감정을 아주 잘 다스려 사람들이 멀리할 수 없게 만든다. 밤 11시 30분. 그가 문자를 보냈다.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해준다고 했잖아. 아, 그만해.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네. 그러고 나서 그가 다시 문자를 보냈다. 너랑 다른 사람들은 멀리 있어. 마음이 안정됐어. 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 내가 답장했다. 너는 어때? 어떤 여자 좋아해? 내일 말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 머리를 지켜줄게. 그냥 다른 사람 좋아한다고 해. 아, 내가 바로 붙어버렸고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 한밤중에 너무 바빠서 다리를 몇 번 뒹굴었고 그녀는 진정하려고 붙어버렸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시 문자를 보냈어. 그 사람도 자고 있더라고. 대화는 안 하고 네가 사랑을 강조할 기회를 놓친 걸 봤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과소평가했어. 이건 800가지 감정을 위한 수업이야. 그리고 독창적인 지점까지 놀아. 최근에 하류가 정신이 나가서 친구 모임에 여자를 초대했어. 댓글은 온갖 단어와 구절이었고 여자는 우아한 척했어. 아, 그 여자는 수년간 중국 고전 회화를 공부한 내 사촌이었어. 한 사람은 중국 고전 회화를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시를 읽고 있었는데 사실 둘이서 놀고 있었어. 나는 바로 그 사촌이 생각나서 하류에게 외식하러 가자고 했어. 발각되는 걸 막기 위해 하류가 내가 누구랑 같이 식사하러 가는지 모르게 하려고 그 얘기도 꺼냈다. 돌아서서 이 이야기를 노인에게 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아 라고 대답하고는 한마디 더 덧붙였다. 식사하면서 이성애자 2명이 싸우는 걸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 나는 즉시 대답하고 영상통화를 시작했다. 영상 속 노인은 반쯤 누워서 테이블에 기대어 팔에 손을 얹고 눈을 반쯤 감은 차에 여전히 약간 졸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눈을 멈춘 채 입술을 삐죽 내밀고 말해봐. 내 목숨을 구해줘. 라고 말했다. 나는 손을 들어 내 몸의 혈자리를 살살 벗겨내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싶니?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분께 감사해야 해. 스님은 절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침을 흘리며 시간을 내서 다시 미적분 공부를 하라고 재촉할게. 라고 말했다. 그의 불사조 같은 눈이 천천히 한쪽으로 돌아가며 정말이야. 라고 물었다. 자습실에 들어서자 정말이야.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미적분학은 고급 수학이다. 1학년 때부터 스님의 고급 수학 성취는 이미 전교생을 사로잡았다. 나는 마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셔츠처럼 노반 앞에서 뽐내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그녀의 연습장을 다시 정리하며 마치 우리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정상과 정상이 만나는 것처럼 함께 차를 나누고 함께 슬퍼하는 척했다. 스님은 한 손으로 펜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책을 가리키며 유혹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나는 5줄짜리 긴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지만 곧바로 빈칸이 채워졌다. 더욱 신선해지면서 그에게 몇 자루를 뜯어낼 기회가 생겼다. 좋은 손은 보통 그가 가볍게 뜯어낼 수 있는 총을 기다리고 있었다. 함정이 있었다. 비록 삼촌의 행동이 그랬지만 손이 돌아오더라도 무심코 물어봐. 키스해줘. 뭐 먹어. 나는 아무렇게나 쳤다. 비밀이라는 뜻인가.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망고펜도 덧붙였다.
삼촌의 행동이 눈썹을 치켜 올리고 망고펜을 휘두르는 것 같았지만 각자 늦게 깨끗하게 먹고 말았다. 나는 너를 땅에 눌렀다. 밖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미 화가 났고 어디에 고백해야 할지 처음에 내가 말했던 게 기억난다. 영리한 사람은 망고를 미리 준비했다. 삼촌의 행동이 크게 웃었지만 그의 눈은 얼굴에 대해 의미심장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꿰뚫어 보았다. 이야, 그런 게 있을까? 내 손에 혐오스러운 취미의 일부는 정말 마법의 꿈이었다. 그때 나는 삼촌의 행동을 속이는 것이 싫어서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소음이 빠르게 바뀌었고 내 손은 꽉 쥐어진 것 같았다. 나는 기억해냈을 것이다. 그것은 오일 펌프였을 것이다. 삼촌은 이상하게 얼굴을 가리고 진지하게 웃었지만 나는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를 빌리러 갔고 그의 손이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나는 10년 넘게 서양을 공부했는데 한번 해볼래? 아, 물론이지. 우리 둘 다 앉아서 고개를 돌려 진행 상황을 살폈다. 냄비 앞에 선 두 사람은 언제 키스했는지도 모른 채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막 헤어졌고 입술에는 여전히 애정이 묻어 있었고 소녀에게 손과 입을 맞추지 않았다. 말 소녀는 당황했다. 낚싯대를 안 가져왔어.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이겠지. 물론 학교에서 학교로 가려면 낚싯대를 가져와야 했지. 지금 시험이 너무 엄격하잖아. 다시 물었고 싫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어서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눈물이 멀리 흘러내렸다. 삼촌의 비유를 빌려 화가 나서 뭘 보고 있니? 라고 물었다. 낚싯대를 가져왔다. 스님이 천천히 걸어가자 군인이 말했다. 왜 그렇게 까다로우냐? 메시지를 보낼 기지는 있냐? 내가 못 봤을 텐데. 기숙사 때문에 까다로웠던 거야. 날씨는 좋았지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금방 더 심해질 것 같지는 않았지만 기숙사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스님은 천천히 걸었지만 난이도는 어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네. 더 이상 까다로울 수 없군. 이제 기지의 무용지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저 그의 입을 깨물고 싶었다. 내가 명령을 잘못 내렸네. 무슨 일이야? 스님은 가볍게 쏘아붙였고 나는 무시하며 그의 셔츠를 벗어 머리에 썼다. 스님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저으며 셔츠를 뒤로 잡아당겨 내 머리를 가렸다. 영화 속 사람들이 길 한가운데를 달리는 장면은 모두 가짜라는 것을 현실이 증명했다. 키스를 찾는 건 정말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고 시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다리가 뻐근하고 하늘은 거칠었다. 빠져나오기도 전에 앞으로 넘어졌다. 강한 팔이 나를 꿰뚫고 잡아당겼다. 하지만 서쪽을 내 허리에 얹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거만하게 기대어 있는 팔을 내려다보았다. 셔츠 위쪽은 반짝반짝 빛나고 씨앗처럼 심어져 있었다. 내가 이렇게 큰데 나를 찔러보고 싶은 기분이 들어. 내가 너무 커서 나는 즉시 너를 찔러보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가끔은 정말 내 꼬라지를 찔러보고 싶어. 어른이 되면 더 이상 그런 이상한 것들을 배우지 마. 내 겁쟁이 어른이 되는 법을 알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찔러보고 싶어 하는 것. 앰비거스는 그것이 어둡고 모호한 비밀이라고 생각한다. 축하해. 너는 매일 새로운 단어를 배웠어. 내가 너를 찔러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을 배웠다. 말하는 법을 배우고 신문을 많이 읽고 간식을 덜 먹고 깊이 자. 할 일이 없으면 자습실에 가서 서로 놀리지 마. 나는 양파에 독이 된 것 같아. 그날 내 가지는 약간 악어 같았지만 아나의 나무가 소녀 뒤에서 쌀 기계를 쓸어내리려고 손을 뻗었는데 사람들에게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별처럼 반짝입니다. 내 룸메이트들. 내가 고통을 느끼러 갔지만 내가 헤쳐나가기 위해 가야만 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그들을 꾸짖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짝인데 왜 그들을 따라갔을까요? 차원을 바꿔 루옹 알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죽어서 너와 춤을 출 것이다. 우리는 네가 양파가 되어 행복해지도록 도울 것이다. 나는 여전히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돌아섰을 때 아니 고통을 느끼러 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나와 함께 가는 것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매우 단단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봐.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강하게 빌었습니다. 물론 나는 사진 속의 하 리우가 내 사촌이라는 것도 기뻤습니다. 하 리우를 조금 보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퇴원하던 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여행자 옆자리에 앉았다. 차 안에 나 혼자라는 것을 알고는 마음속에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묻는 척했다. 여행자는 무슨 말을 중얼거렸는데 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둘만 있으니 그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다. 누군가 다가와 흰 모자를 드러낸 차에 시를 듣는 척하며 서서 연주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서둘렀고 그 사람은 내 귀에 향수를 뿌리며 아들이 이 향수를 좋아하는지 확인했다. 차를 운전하던 여행자가 갑자기 차를 세우자 손님은 아소리를 내며 그의 귀가 천천히 고통에 반응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얼굴이 진정되자 다시 한번 얼굴을 문질렀다. 송곳은 그의 어깨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왔다. 빨리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종류로 바꿔줄게. 차 안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여행자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급히 숙이며 희미하게 말했다. 향기가 아주 좋네. 좋아. 요아. 머리를 손질했으니 스님이 돌아오셨군. 이 인꼬들은 정말 미친 듯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함께 도망간다. 어두워져 가면서 모닥불이 타오르고 커플들이 모여 고기를 구워두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건 서두르는 게 아니라 바람은 그저 더 오래 함께할 기회일 뿐이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붉은 양파 얼굴은 여전히 구운 고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내 옆에 앉은 여자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반대편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바람은 재미삼아 돌아보고 있었다. 나는 반대편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100% 휴대폰만 바라보며 끊임없이 발을 구르며 반대편을 밟았다. 양파가 자라지 않더라도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계속 시도해보라. 나는 반대편 옆에서 냄새를 맡았고 그가 여전히 기타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장원 의원다운 스타일이군. 내 옛 그림들을 어디든 들고 다니는 사촌에게 딱 어울리는군. 네가 나를 좋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반대편이 나를 바라보더니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는 그 똑똑한 사람에게 멈춰섰다. 반대편이 말했다. 네가 나에게 왔어. 난 다른 사람을 좋아해. 나는 그에게 줄을 잡아주며 물었다. 아저씨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류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잠시 멈추고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지만 같은 방에 있는 우리 둘은 절대 아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나는 몸을 비틀어 아저씨 옆에 앉았다. 그는 구운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고개를 끄덕이며 먹고 있었다. 아저씨, 삼촌은 여전히 까다로운 척하는 나를 보고 왜 갑자기 말문이 막힌 채 돌아왔을까? 나는 머리카락을 손등으로 쓸어 넘기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그는 고집이 세서 구운 고기를 한 조각 주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아저씨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이제 고기를 달라고 조르며 먹고 있었다. 그건 내가 먹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고기를 달라고 조르려고 낚아챘지만 그의 약간 까다로운 눈빛에 바로 비쳤다. 가볍고 맛있는 고기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그만 먹은 그 남자는 정말 잘 먹었다. 아저씨 삼촌의 눈이 살짝 붉어질 때까지 더 구워주었다. 나는 돌아섰다. 고기 구걸하는 거냐. 너무 순진해서 어떻게 감히 나와 경쟁할 수 있겠어. 이야, 혼잣말. 강물이 큰 소리로 불렀다. 기쁨에 가득 차. 앞으로 나아가는 바람처럼 길었다. 사촌은 백신이 도착했다고 생각했다. 강물을 연주의 강에 건넨 다음 숨을 쉴 새 없이 쉬고 있는 양파 삼촌을 바라보았다. 언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직 양파 사월을 붓지 않았잖아. 나는 그것과 춤을 췄다. 자신감이 넘치네. 언니, 잘 봐. 복수할 거야. 하늘은 어둡고 검었고 달콤한 검은 설탕 몇 개가 옅은 노란 빛을 냈고 바람이 다시 불었고 긴풀이 흔들렸고 노란 농담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숨을 들이쉬고 밀었다. 성공하지 못하면 용감하게 희생해야 했다. 뭐가 잘못됐어. 사람들의 다리를 보고 울려고 여기 왔어. 양파 삼촌이 막 대답하려던 참에 깜짝 놀랐다. 그러면 나는 보라색이거나 크거나 양투, 양파 삼촌, 여기 와서 놀기를 바랐다. 놀아야 한다는 건 진심이거나 위험하다. 네, 결국 항상 이렇습니다. 영원히 노는 건 지루해요. 똑같을 때는 새로운 거라세요. 엄마, 모두가 기다리고 노는 와중에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게임을 공주보호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 하는 게임이죠. 병을 돌리면 머리와 꼬리가 가리키는 두 사람이 공주가 됩니다. 두 공주팀은 핀을 바꿉니다. 왕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두 왕자는 각각 유혹의 술 3잔을 마셔야 합니다. 먼저 마시는 사람이 결정됩니다. 게임 중에 두 왕자가 사람을 바꾸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공주와 왕자는 매번 몇 번 키스해야 합니다. 공주가 꼭 여자일 필요는 없고 왕자도 꼭 눕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시도해 보려고 하면 바로 팀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송해병 친구와 함께 잡혔는데 한추는 송해병 친구와 하리에는 르엉끼과 제 사촌은 리즈엉의 병 친구와 짝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병은 멈춘 후 회전하기 시작하더니 사촌과 르엉끼를 가리켰다. 하리우가 손발을 들어 동의했고 담은 10번째도 피했다. 그가 옳다는 것을 알고 길에서 병을 잡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도 동의했다. 사촌은 미끼를 하 리우 쪽으로 바꿨다. 두 사람은 애정 어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촌은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고 두 눈은 마치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그를 기다리는 듯 붉어졌다. 르엉끼엣은 다른 사람인 척하며 길 주인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오, 나의 왕자님. 내가 왔어요. 이제 그는 상대방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싶어서 모두를 미치게 만들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병은 통 부부와 나를 가리켰다. 통 부부는 진짜 만두를 보여주는 듯 고개를 돌려 내게 달려오려고 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들어 악의적으로 웃었지만 동의하지 않았다. 앱은 통 부부의 병 친구에게 압력을 가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새삼촌에게 키스해야 했다. 다음 라운드. 통 뷰에비의 병 친구는 곧바로 발리 워터를 마셨다. 술에 취한 두 사람의 장난은 이미 그의 손에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었다. 스트립에 따르면 통 뷰에비는 달콤한 키스로 그를 대담하게 맞이했다. 삼촌은 손을 휘두르며 어두워지더니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나는 가볍게 입술을 만졌고 그의 시선이 입술에 닿았다. 붉은 입술, 총알처럼 가득 찬 입술, 윤기 나는 입술. 정말 부드러웠다. 삼촌 우산에 뺨이 분홍빛으로 물들 때까지 친구들의 놀림 속에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고개를 숙이고 그의 입술에 의미심장한 키스를 했다. 게임을 계속하자. 이제 병은 삼촌 우산과 하리우에를 가리켰다. 하리우에는 사람을 바꾸는 것에 즉시 반대했고 내 사촌도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 역시 동의하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향했다. 나는 삼촌의 우산을 여유롭고 태평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누나의 말에 귀 기울였다. 모두의 시선이 삼촌의 우산으로 향했고 나는 공주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래서 두 팀은 서로의 얼굴을 바꾸는데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서로 몇 번 키스하는 것으로 끝났다. 모두가 흥분에 젖어들었고 하리와 사촌은 곧바로 그날 저녁 첫 키스를 했다. 나는 삼촌의 우산을 바라보며 수줍게 말했다. 고모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키스를 해본 적이 없으니 조금 가르쳐줘야겠어요. 나는 안으로 들어가 셔츠를 집어들자 삼촌이 입술을 바짝 다가왔다. 삼촌은 손을 뻗어 내 입을 가리며 은은하게 미소 지었다. 손을 잡는 건 연습이 먼저라고 했잖아. 난 그걸 믿고 있어. 하지만 군 고문 중에 입술을 쉽게 핥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네가 따라하는 게임이 형편없거나 아니면 내가 따라하는 거잖아. 머릿속에서 큰 폭발음이 들리는데 이 번역은 나야. 저쪽 휴양지의 조화는 이미 폭죽을 터뜨렸어. 불꽃놀이는 차가운 하늘 아래 펼쳐져 각 자리가 모여 불꽃을 피워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삼촌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지만 목소리는 쉰 듯했고 이중적인 어조가 살짝 올라갔다. 그러니 고집센 말은 조심해라. 선사께서 언제쯤 나타나실 건지.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말을 이었다. 마치 기계의 군사 고문처럼 그는 바깥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내 시큼한 울림은 더욱 그렇다. 외교 문제지만 리우 삼촌은 사실 즈엉투를 좋아했었다. 내가 1학년 중반쯤 아주 유명한 신문에 양쯔의 기사가 실려 전교생을 충격에 빠뜨렸고 허리우는 그 기사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내가 양쯔를 좋아하게 된 건 그보다 조금 전이었다. 그날은 개학 첫날이었다. 양쯔는 가방을 끌고 가다가 학생신문 코너에 서 있던 내 가방을 끌고 가던 나를 살짝 때렸다. 형님, 제 좀 들어주시겠어요? 요 기숙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반짝이는 눈에서 나는 문득 키를 키우고 먹이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해라 라는 문장이 떠올랐다. 나는 나지막이 당연하지. 라고 대답했다. 그때부터 그녀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던 순간 허류의 러브레터가 먼저 도착했다. 허류의 손이 그녀의 손에 닿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룸메이트에게 맞았다. 그 가벼운 편지는 마침 벽에 나타났다. 아직 열리지 않은 얇은 계단과 상자 안의 색이 여전히 밝은 것을 보며 나는 가볍게 무리 속으로 들어가려 했었다. 리우는 그때 자신이 즈엉투의 이중 친구였지만
쇼의 이름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지영투와 마치 함께였던 것처럼 나는 깨달았다. 꽃이 된 하리우의 이중 친구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나 역시 감히 지영투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고 그때 그녀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제 사랑에 먼저 다가온 사람은 지영투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전략가라서 룸메이트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류 말고 누가 룸메이트인가요? 제가 임무를 놓쳤을 때 통은 제가 그들의 자극의 일부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하는 일을 혼자 지켜보기로 하고 수락했습니다. 그녀가 행복해져야 할 때까지 저는 가장자리로 갔습니다. 닭은 너무 커서 제 손을 잡았고 심지어 키스하려는 의도까지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따라오는 룸메이트를 따라오라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끝까지 상처받았습니다. 그녀는 하리우를 좋아한다고 말한 적은 없고 항상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기야, 축하해. 네, 사랑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어. 토 아우디오에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서 다음 에피소드를 시청하세요.